지난 2006년 7월 21일 오후 춘천에 살고 있었던 주부 당시 43살의 김씨와 46살의 곽씨 여성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었던 그날 낮에 이 두 사람이 춘천의 한 외곽에 위치해 있는 찜질방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며 몸을 지지고 나와 김씨의 차량을 타고 이들은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두 주부는 가족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나 지금 찜질방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려서 저녁 반찬 좀 사가지고 들어갈게. 금방 들어갈 거야. 하지만 금방 집에 들어갈 거라는 이들의 말과는 달리 저녁이 돼도 새벽이 돼도 두 사람 다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받고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이 두 사람은 목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 두 사람 모두 실종이 된 거예요.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건지. 실종되고 이틀 뒤 새벽 이들이 탄 차량이 춘천 동산면의 한 국도 인근 농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에 탄 채 말이죠. 찜질을 하고 귀가 중이었던 두 명의 주부가 특별한 일도 없이 행방불명됐고 그 후 이 두 사람이 탄 차가 불에 탄 채 발견됐고 사람은 없다. 찜질방을 다녀오겠다던 주부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바로 이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에 바로 해당 두 여성이 있었던 찜질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찜질방이 굉장히 외곽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인적이 아주 드문. 그러다 보니 낮에 두 사람이 실종됐음에도 전혀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발견된 차량, 이 차량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 차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 타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사해야 되냐? 경찰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이 두 여성의 차가 국도에서 발견되고 일주일 정도가 더 지난 7월 29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경찰에 접수가 된 거예요. 이때 전북 임실에서 2인조 강도에게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20대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제보를 듣자마자 뭔가 촉이 딱 오셨던 거예요. 이거 앞서 두 주부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 20대 여성은 29일 밤 12시경에 전북 임실군 강진면 율치마을 앞 노상에서 옆에 차량을 타고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봉고차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뭐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봉고차 안에서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내리더라는 겁니다. 맨손으로? 아니요. 50cm 길이의 철근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이 두 남자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두 남자가 갑자기 그 들고 있었던 철근으로 이 여성 운전석, 이 여성이 앉아 있었던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차량 안으로. 그리고는 칼로 조용하라고 협박을 한 뒤에 이 여성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봉고차로 끌고 가 이 여성의 양손을 묶고 결박시켰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잘 가다가 납치당한 거예요. 이 두 남성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납치된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까지 했어요. 이에 놀란 여성이 하지 말라고 반항을 하니 무지막지하게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부들도 분명히 자기들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실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두 사건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추적에 나선 거예요. 이 20대 여성은 자신을 납치한 범인들이 누군지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려 5시간이나 납치돼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납치에 성추행에 폭행까지 당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20대 여성이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새벽 5시 10분경 이 범인들이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운 곳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 앞이었어요. 이 범인들이 2인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 중 한 명은 차를 지키고 나머지 한 명이 이 여성을 데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뽑게 만들어요. 조용히 여기서 돈 뽑아서 넘겨. 그런데 이때 이 여성이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돈을 한 번에 다 뭉탱이로 뽑아주면 그 후에 이들이 나를 어찌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편의점은 오픈된 장소니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돈을 한 번에 안 뽑고 10만 원씩 뽑아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소액을 인출하면서 시간을 끈 거죠. 결과적으로 이때 이 여성은 수십 분에 걸쳐서 총 3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딱 이때 편의점 앞에 남자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남자들이 지나간다. 딱 이때 이 여성이 강도야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그 남자들 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이놈들 그 소리에 놀라 도망을 쳤어요. 와, 이게요, 말로만 들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같은 여자로서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용기를 내고 생각을 하고 기지를 발휘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튼 가까스로 이렇게 탈출한 여성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때 이 여성은 멘탈이 제정신이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이 여성이 5시간 동안 끌려다녔어요.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긴박했던 그 순간에도 이 여성이 범인들이 타고 달아난 봉고차의 차량 끝번호 2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이럴 정신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여성이 건네준 단서, 차량의 끝번호 2자리, 이거는요, 엄청난 단서였어요. 경찰은 차량 끝자리 숫자 2개를 토대로 전북 지역 160여 대의 봉고 차량을 추적하는 동시에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들 중 납치하고 성폭행하는 동일 수법 전과자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명 정도가 추려졌어요. 그런데 이 20명 중에 2004년도에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시 40세의 김 씨가 뭔가 조금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김 씨의 사진을 유일한 목격자 겸 생존자인 이 20대 여성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날 범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그 후에 경찰은 이 김 씨를 잡으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김 씨의 집에 가도 없고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나오지를 않아. 이에 경찰은 바로 이 김 씨의 통화 내역을 조회합니다. 이 김 씨와 자주 통화하고 친한 사람들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 다 만납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김 씨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 안 하던가요? 김 씨의 주변 인물들을 다 만나서 김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충격적인 제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이 김 씨가 추가 범행을 하기 위해 전남 목포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에 놀란 경찰은 부랴부랴 바로 목포로 내려가서 김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1차 검거는 실패하게 돼요. 여기서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이 이어졌고 그 결과 이 김 씨가 인터넷 독신자 동호회 사이트에서 이제 당시 30살의 여성을 알게 됐는데 그 여성을 죽이기 위해 수원에 올라올 것이다 라는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독신자 동호회에서 알게 된 30살 여성을 죽이러 수원에 간다. 지금 들어보시면 이 김씨라는 인간은 머리가 살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추가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남자 얼른 잡아야 되잖아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찰이 시간을 지체하거나 김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할 경우 이 30대 여성의 목숨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밤낮 없는 추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8월 6일 오후 8시경 수원시 권성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가는 김씨를 경찰은 발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죠. 김씨를 발견한 경찰은 바로 체포하려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 눈치는 또 더럽게 빨라. 이 김씨가 눈치채고 바로 상의 안쪽 주머니에 있었던 잭나이프 칼을 휘두르면서 거세게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김씨는 가방 안에서 더 큰 칼까지 꺼내 들면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사 한 분이 허벅지를 칼에 찔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때 이 상황이 위험했던 거죠. 하지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 안 가 이 김씨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공범인 31살의 조씨까지 춘천에서 추가로 검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20대 여성을 납치한 2인조가 검거됐습니다. 범인들을 검거하고 나면 경찰은 바로 이 범인들의 소지품을 검사, 확인한다고 해요. 이때 경찰이 이 두 사람의 소지품을 확인하면서 봤더니 이 두 사람이 전주에서 범행했던 20대 여성의 귀금속도 다 뺏었었어요. 그런데 그 20대 여성 게 아닌 다른 여성의 귀금속이 또 발견된 거예요. 이 여자 목걸이나 여자 귀걸이 이거는 누구 거야? 야, 너네들 20대 여성 말고 다른 여성한테도 똑같이 범행했었구나? 너네가 저지른 다른 범죄가 더 있구나. 경찰이 바로 눈치를 챈 겁니다. 경찰은 쪼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 추가 범행 더 했지. 이에 대해서 김씨와 조씨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20대 여성을 납치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수원 여자 죽이러 가려고 했는데 잡혔잖아요. 추가 범행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김씨가 지인과의 접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춘천에 그 주부 2명 있잖아. 그것도 내가 한 거야. 이 말이 딱 걸린 겁니다. 이 김씨와 조씨는 춘천에서 실종된 주부 2명은 물론이고요. 광주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던 여주인 1명까지 추가적으로 더 살해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임실에서 20대 여성 납치,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 찜질방 주부 살해까지, 거기에 더해서 광주 카페 살인까지. 이놈들이 낮 12시 30분경에 아니 이놈들이 엄청 대담해요. 범행도 저녁이 아니야. 다 낮에 했습니다. 낮 12시 30분경 광주시 치평동에 있었던 한 카페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갑니다. 왜? 50대인 카페 여주인이 혼자 있는 것 같거든. 범행하기 딱 좋겠어.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간 다음 이 두 사람은 여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카페 여주인 돈이 많은 것 같아. 죽이자.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조금 좀 마음이 아픈 게 이놈들이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이때 이 50대 여성의 중요 부위를 훼손까지 시켰대요. 그러니까 정말 악질 새끼들인 거예요. 이들은 3명의 사람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의 범행 이유, 범행 동기는 뭐였던 걸까요? 이 조씨와 김씨 보통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김씨는 성폭력 등 전과 5범, 조씨는 강도 상해 등 전과 4범이었어요. 이들은요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김씨가 2004년도에 먼저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뒤 2005년도에 조씨가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나와서 뭐 해먹고 살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듯 했지만 전과자인데다가 특별한 기술도 없었던 이들에게 사회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수입이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 씨가 2006년 6월경에 춘천으로 이 조 씨를 찾아간 거예요. 왜? 둘이 교도소에서 친했거든. 그냥 인생 푸념, 수다 떨러 만났던 거예요. 야,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러다가 세상 더럽다 정말. 하루 벌어 하루 풀치라고.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사업 자금 마련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무려 3명이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20대 여성은 납치 미수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20대 여성도 본인이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3명을 무고하게 죽이고 납치하고 하면서까지 이 두 남자가 뺏어간 돈은 40대 여성 주부 2명 살해했을 때 현금 390만 원, 20대 여성은 현금 360만 원에 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대 광주 여성은 고작 해야 현금 30만 원에 금팔찌, 3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납치한 범인들이 가져간 돈, 이게 다예요. 이 돈, 이 몇 푼 안 되는 이 돈 때문에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게, 살해했다는 게 충격적일 뿐이에요. 이들은 돈을 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강원, 춘천, 전북, 임실, 광주까지 그야말로 전국을 돌면서 범행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무대로 가정주부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한 뒤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두 사람은 7월 21일 춘천의 한 주택에 침입해 40대 남성을 위협한 뒤에 현금 10만 원과 1톤짜리 화물차를 강취합니다. 옆에는 사건 당시 재현 현장 사진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찜질방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주부의 차량을 훔친 트럭으로 가로막아 세워요. 이 차량에 바로 실종된 주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두 주부를 춘천 휴게소로 데려가 돈을 인출하게 해 총 390만 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에 인근 야산에 버렸습니다. 이때 증거인멸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지품을 차량과 함께 불질렀어요. 더구나 진짜 이들이 악질인 게 야산에 시신을 딱 버렸는데 그때 부패 좀 빨리 되라고 일부러 땅에 묻지도 않았고요. 옷을 벗겨서 버렸대요. 부패 빨리 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죄책감이라는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악마 새끼들. 거기다가 이놈들은요, 체포가 된 뒤에도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우리 얼굴 아는 것들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20대 여성. 그 여자가 우리 얼굴 봤잖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네. 짜증나게. 어떻게 가만히 둬? 열받게 죽여야지. 우리가 어떻게든 쫓아가서 그 여자애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오늘 유치장에서 또 한 명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는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수원에서 검거될 당시 이 김씨, 독신자 동호회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을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김씨는 경찰한테 당신들이 0.5초만 늦었어도 여기는 피바다가 됐을 거야 라고 되게 담담하게 얘기했었대요. 실제 이때 이 김씨의 가방에서는 장검과 200여 개에 달하는 케이블 타이, 심지어 마약, 필로폰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때 못 잡고 경찰이 더 늦어졌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날 뻔했던 거죠. 특히 이들은요, 범행 도중 달아난 20대 여성을 끝까지 추적해 보복 살인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동호 회원이었던 30대 여성은 물론이고 신고자인 20대 여성의 목숨까지도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조 씨와 김 씨 서로 그랬대요. 야, 우리가 48시간 동안 서로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 되면 경찰에 붙잡힌 걸로 알고 서로 각자 생활을 이어가자 라고. 정말 잡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수 강도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조 씨는 정말 다행히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진짜 너무 극악무도한데 종신형을 받거나 했으면 정말 준비하면서도 악 하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법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일 만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반성하거나 속죄의 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무리 감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형을 면하기 어렵다. 라고. 이 김 씨는 그런 가운데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죽었다고 하고요. 이 조 씨는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조차 자신의 선택으로 갔다는 게 너무도 화가 나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이라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을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고통을 느끼면서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라도 그 죗값을 꼭 받길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 최악의 2인조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